오늘은 돌출치아, 돌출입에 대해서 직접 치료한 증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환자들은 비슷한 정도의 돌출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명 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치아에 비해서 윗치아가 돌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료는 보시는 것처럼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환자분은 저희가 발치를 하였고 또 아래쪽 환자분은 비발치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케이스를 각각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발치, 비발치를 결정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를 함께 보실까요? 23세 여성분이시고요. 앞니 돌출을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내원하셨습니다. 얼굴 사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불편해 보이시죠? 치아 돌출이 심하신 것 때문에 입술 다물기가 힘들어 하시고 또 입술을 다물어 보세요 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치아와 입술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턱 끝에 특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색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보시면 저희가 위아래 앞니의 이제 차이를 수평피개라고 하는데요. 수평피개가 굉장히 큰 상태셨고 또 치아 돌출이 심한 상태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래쪽 앞니가 두 개가 없으셨어요. 원래 송곳니 사이에 4개의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결손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보시면 아래턱이 좀 작은 편이시고 또 치아 돌출이 심하면서 위아래 앞니가 닿지 않는 큰 수평픽의 개방교합을 보이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방교합이라는 부분이 이 환자분의 좀 특징이셨는데 보통 치아 돌출이 있으신 분들은 위아래 앞니가 서로 닿으려는 성질 때문에 아래쪽 앞니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딥바이트라고 해서 깊게 물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보시는 케이스처럼. 근데 방금 보셨던 이 환자분 독특하게 이제 앞니가 떠 있는 개방교합을 보이고 있으셨는데 이 개방교합의 원인은 보통 혀내밀기 또는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치아 사이로 혀가 나와 있는 것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혀밀기 습관도 개방교합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이 환자분은 턱관절이 안 좋으셨거든요. 턱관절이 안 좋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스마일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웃을 때 예쁘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수은 아래 입술을 따라서 윗치아가 라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예쁘거든요. 그런데 윗치아가 들려있다 보니까 리버스 커브, 반대의 커브를 보이면서 웃는 것이 별로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치료 계획은 아래쪽은 이미 2개가 없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치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요. 위에서만 2개를 발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방교합은 재발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혀습관, 혀내밀지 못하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치료 시작하고 발치하고 8개월째 진행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뺀 공간이 한 반 정도 없어진 상태시고 치아는 처음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에서도 드디어 이제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약간 돌출이 남아있는 상태십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째 입 뺀 공간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시고 입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상태시고요. 그리고 치아도 당연히 많이 들어간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료를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였고 2년 5개월째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옆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입술 다무는 게 편해지시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치아 각도도 좋아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일 라인도 아래 입술을 따라서 윗치아가 예쁘게 가지런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보시는 것처럼 앞니가 돌출된 것이 많이 좋아졌고 위아래 앞니 사이가 많이 떴던 큰 수평피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니가 닿지 않았던 개방교합도 이제 위아래 앞니가 닿게 되는 정상적인 교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많이 들려있던 치아가 많이 들어가면서 위아래 앞니가 닿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확실히 좋아진 것이 보이시나요? 웃는 모습도 많이 개선되셨고 다무는 것도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심했던 돌출과 개방교합도 많이 개선되어서 제가 이 환자분은 끝내고 나서 드디어 앞니로 끊을 수 있어요 라고 되게 좋아했던 모습을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교합도 좋아졌고 심리적으로 결과도 좋아져서 저도 대만족이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이분이 치료가 끝나고 6년째 접어들었을 때 치아 사진인데요. 사실 이제 개방교합인 경우에는
혀내밀기 습관이 교정 끝난 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재발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방교합에 있던 분들은 특히나 이제 체크 받으러 오실 때 앞니가 다시 뜨는 게 아닌지 잘 닫고 있는지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다행히 6년 체크 때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돌출도 혀밀기를 하게 되면 다시 재발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사실 이 환자분은 돌출이 심한 것도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교합이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돌출은 사실은 치아를 발치할 정도로 좀 심한 케이스셨거든요. 발치를 하면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개방교합의 원인이 턱 관절이 좀 안 좋아서 턱이 좀 작아서 개방교합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환자분이 좀 그런 경우셨는데, 이제 그러면 작은 아래턱 또 작은 치아에 맞춰서 위쪽을 넣다 보면 너무 입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조금 개방교합이 계속 개선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환자분은 개방교합 또 작은 아래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너무 돌출이 심하신 분들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지만 위아래 앞니 관계를 정확하게 정상으로 못 맞추고 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남기더라도 기능상 크게 문제 없는 정도로 남기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교정은 끝나도 끝이 아니라고 저희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나올 수 있고,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혀내밀기 습관이 좀 보이셨는데요. 혀내밀기 습관이 안 고쳐지게 된다면 계속 혀로 앞니를 밀기 때문에 앞니가 점점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체크 받는 분들 중에 혀가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턴 클립이라고 해서 혀를 못 내밀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치는 조금 밖에 보이기도 하고 발음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잘 때 주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교정 기간 2년에서 2년 반 정도 동안 계속 혀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들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혀의 중요성, 또 본인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해야지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정이 예쁘게 잘 끝난 후에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 자료가 다 남아있고 그 부분을 체크해주는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꼭 원장님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환자분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어땠는지 또 끝났을 때가 어땠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만 있다고 하고 또 원장님이 바뀌더라도 자료만 있다고 하면 체크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17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오래됐죠. 사실은 지금 이제 교정 끝난 지 15년 넘으신 분들도 체크 받으러 가끔 오시고, 뭔가 이제 불안하다 하시면 또 체크 받으러 오시고, 또 지금은 그분들의 자녀분을 데리고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자녀분을 데리고 오시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